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지방자치행정론 제1강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의 제목은 인간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부 주제로 우리의 당면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시장은 정부 자발적 공동체가 있는데 시장은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 정부는 어떤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 시민사회는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가졌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제1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라고 하면 공동체인데 일단 개인으로 봐야죠. 개인의 측면에서는 성국적으로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들 엄마 아빠 떠나고 나면은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 상상하기도 어렵죠.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식이주가 맞는데 원래 성경에서도 food, clothing, house, 식이주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 여러분들은 먹을 거 없으면 냉장고 열어보면 있죠? 근데 그 냉장고에 음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돈으로 다 나왔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생존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클로딩, 옷도 마찬가지죠. 옷장을 열어보면 내가 특히 겨울에 입을 옷이 있는가. 쉘터, 집 문제, 우리나라의 집 문제 제일 크죠. 여러분들은 집가 짓고 상상도 못하죠. 그렇죠?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밖에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안경이 필요한 사람,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죠. 또 적극적으로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희망 고문이 되겠지만 일단 생존이 해결된 사람들에게는 더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문제, 돈이 있으면 9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 뒤에 살펴보겠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통해서 취미 활동이죠. 또 자유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해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가족과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또 그 다음에는 공동체적인 문제도 우리가 어, 직면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 자유가 침해되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사생활이 침해되고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측면의 사회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나한테 뭐 해줄 거 필요 없어. 나는 침해하지만 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극적 측면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부터의 침해가 없길 원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길 바라고 신체의 자유 또 침해되지 않게 사생활 침해 또 질병 재난으로부터 내가 아픔을 겪지 않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 소극적 측면의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예시로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써는 게 아니고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떠나서 이제 또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생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사회 전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기본소득 주겠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 실현을 못했죠. 이번에 또 좀 뭐 15만 원씩, 18만 원씩 줬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우리나라 5천만 명에게 준다고 생각했을 때 월 10만 원 주게 되면은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요? 60조 원이라는.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이게? 13개잖아요. 60조 원이 필요하고.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하면 180조 원이 필요해요. 한 달에 좀 50만 원 정도 줘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은 300조 원, 우리나라 예산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기본소득에 써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하고 돈 많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걷어서 주면 되죠.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사회인가, 이것이 정의인가, 이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하고, 이거는 지가 벌어서 해야지, 응?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적극적으로는 좀 돈이 필요하고, 돈보다 앞서서는 돈 벌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뭐 사회적인 안전, 부정부패가 없어야 돼요. 나중에 공동체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그러니까 행복 요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소셜 캐피탈이에요. 서로를 믿는 사회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데 서로를 불신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사회적 신뢰, 즉 트러스트가 없는 것이 그런 사회에서는 돈이 많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80%, 90%는 다 뭘로 해결한다? 돈으로 해결해요. 돈.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8, 90%,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한 10%, 20%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선거할 때도 어? 중요한 건 뭐니야 뭐니 경제야 이렇게 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돈은 공짜로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 없는 거 공짜예요. 공짜가 없어요. 정답도 없고 세상에는 비밀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 공짜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노동을 해야 되고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공짜가 없어요. 아까 기본소득도 돈을 찍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공짜가 없기 때문에 다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용돈 받잖아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일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돈 줍잖아요. 이것도 공짜죠. 개인적으로는 공짜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본가도 먹고 노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본가도 자본, 토지, 자본을 투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자본가들이 네? 생산량의 많은 부분, 대부분을 자본가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자본주의라고 하고 빈익부, 빈익빈, 부익부가 확대되는 것이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AI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나서서 부자들에게 돈을 좀 걷어서 나눠주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을 시키고 기본소득을 주더라도 국가가 요구하는 공동체가 요구하는 돈을 주고 기본소득 주라. 저는 공짜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자급자족 경제로 간다고 그러면은 로빈슨 크루소하고 비슷한 영화가 Cast Away라고 하는 톰 행크스 한 25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한번 볼만해요. 그래서 이 로빈슨 크루소의 삶은 이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노하우가 있어서 살았지만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돈은 아무 필요 없어요. 무인도에 갔을 때 돈이야 종이 쭉지죠. 그냥 불쏘시개로 쓰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물고기 한 마리, 표창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창, 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급자족 경제, 시장이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세계로 가면 우리의 필요와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경제적 사회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본주의 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염병의 문제, 동성애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되는 문제, 성차별의 문제, 지역차별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부패의 문제, 범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것도 상당히 돈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돈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합의를 해서 서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강제력을 가지게 되면 법이 되는 것이고 그걸 만드는 것이 정부고 그걸 만드는 것을 정부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그냥 정부는 필요 없고 시장에서 다 하면 돼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라 정부도 필요하고 자발적 공동체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아닌 비시장, non 마켓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정부죠.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느냐?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분배를 여기 나오는 분배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용병을 쓰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개병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경찰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때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거 내가 뭐 돈 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결국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강제력의 기초에서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부다. 그런데 정부도 공짜가 아니라 돈이 들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공무원 우리나라 120만 명이 있는데 120만 명의 공무원을 뽑아야 되고 또 실제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운영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국방, 치안, SOC, 사회복지, 빈부의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정부가 잘하면 좋지만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시장이 실패하는 것처럼 정부도 실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부 실패라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강제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가죠.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간다는 측면에서는 evil,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necessary evil, 필요하지만 악한 것, 이라고 necessary evil로서의 정부의 특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공공경제로 제가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정부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또 그런 가치와 밸류가 있어요. 도덕성이라든가 사회적 자본, 공동체에서 느끼는 어떤 사랑, 그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정부도 제공해 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를 만들죠. 동호회를 만들고 친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정부로 통해서 해결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만든 그러한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 자발적 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시장부터 하나 살펴보면은 한 이야기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시장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장점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라든가 국부론으로부터 시작된 경제학이, 경영학이 이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학문이 된 것도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시장이 파워풀하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핵심 내용, 우리 인간은 이제 성선설에 가까워요. 서로 도덕감정을 가지고 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 특히 성경에 나온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하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대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큼 남에게 해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하려면 우리 안에 공정한 관찰자가 있어야 돼. impartial speculator가 있어서 이거 즉 양심이에요. 양심대로 행동하자는 게 도덕 감정론인데 북부로는 그보다 거의 한
20년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북부론에서는 이런 인간의 본성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잘 사는 나라들 살펴보니까 웰스 웰스 오브 네이션이죠. 북부 나라의 부자가 되는 나라들은 역시 경제에 있더라. 경제는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북부론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고 이 이기심이 작동하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예요. 사유재산 보장해주고 각자가 서로 잘 살기 게임을 하게 해주고 이거죠. 시장에서. 그러면은 가격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이 사회를 발전하게 하더라. 그럼 정부는 뭐 해야 되느냐? 정부는 국방, 치안, SOC, 사회간접자금 이런 것들만 해라. 나머지는 다 시장에 맡기고 국제 무역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부자가 된다. 북부 나라가 부자가 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북부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야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자본가들의 가진 자들의 대상인데 거기는 비인격성, 인간 소외 이런 것들. 모던 타임즈 꼭 보세요. 찰리 채플린의. 그 다음에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the rich get rich and the poor get poor.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고 케인즈가 거시경제학 만들어낼 때 대공황도 온다. 결국은 좀 강한 정부가 필요하고 부자들에게 돈을 얻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자본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죠.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는. 장점은 아까 부익부, 빈익분으로 표상되는 시장 실패를 치유할 수 있고 함께 만들어내야 되는 공공재의 오염과 같은 외부 효과, 다양한 사회적으로 시장 실패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좀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정부 상태를 한번 경험해 봐라. 이게 뭐존 로크지만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에요. 봐라.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동물의 세계다. 응? 만인대 만인의 갈등과 투쟁에 이게 좋냐? 정부를 딱 하고 심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심판이 경찰이고 법원이고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대의 계몽주의자들 중심으로 국가론,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각 왕정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쭉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력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necessary evil이다. 또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오히려 권력을 매개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도덕적 해이 또는 지대 추구행, rent seeking activity. 이런 용어 개념들 여러분 기본이에요.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챗 GPT에도 쳐보시고 네이버에 쳐보시고 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너무 커지면 국민들이 또 괴롭다 이거죠. 정부가 제일 큰 게 공산주의죠. 그래서 이러한 이 정부의 한계를 강조하는 이론은 공공선택론 또는 정부 실패론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또 자발적 공동체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것이죠. 정부는 다 권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발적 공동체는 공공의 문제를 자발적 조직체,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 실업,
안전, 취미, 신앙, 사회복지, 행복 추구의 문제들을 스스로 동호회를 만들고 결산체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향약이라든가 두레, 개, 여러분들도 동호회 만들어서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발전한 사회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는 강제력이 아니라 공동 규약, 회비 내고 위반자에 대한 스스로의 처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기업과는 달리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여기는 뭘 추구하느냐 완전 고용과 우리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발적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이 협동조합이 되겠고 협동조합도 그 협동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럴 때는 일반 협동조합들이고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자본가가 지배하는 기업 체계, 주식회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조합원 1인당 1표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투표권을 가지잖아. 이거는 사람 중심의 자발적 교섭체다. 7가지 원칙이 있는데 자발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참여의 원칙, 자율과 독립의 원칙, 교육, 훈련, 홍보의 원칙, 연대의 원칙, 지역사회 돌봄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동안 시장 정부만 강조해 왔는데 자발적 공동체를 강조해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도 지방 행정하듯이 그냥 권력에 의해서 공무원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하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시민사회고 시민단체고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동안 어용시민, 나중에 시민단체 한번 하겠지만 어용단체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발적 공동체가 너무 없다. 그래서 자발적 공동체의 장점은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적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화된 사회에서 느끼는 인간 소외 그리고 빚빈 부익부의 문제를 강제력이라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 정신을 함양할 수 있고 연대 뭐 동네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함께 연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협동조합을 위해서 전 세계 연합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발적 공동체를 제가 어린이집도 운영을 해보고 대선에서도 제가 마지막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고 있지만은 많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는 프리라이더들이 늘 존재해요. 함께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조별 과제 하는데도 실제 n분의 1로 공짜가 없으니까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열매만 먹고 노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 프리라이더라고. 공짜로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이러면 참 공동체가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업, 돈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죽어라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 비해 전문성, 기술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면 기업의 이기성에 기초로 한 전문성, 기술성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자동차, 냉장고 뭐 이런 것 같이 대기업이 하는 거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미들 레벨 이카남이라고 해서 마지막 시간에 표현했습니다. 공동체 경제는 사회 전체에 함께 할 수 있는 소위 그 사회적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모델로서 협동조합이 좋다. 그래서 공동체 경제는 미들 레벨 이카남, 대기업이 하는 건 하이 레벨 이카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복지 이런 것들은 공동체 경제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세금으로 하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로우 레벨 이렇게 하고 하이, 미들, 로우로 나눠가지고 그 역할이 분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민주성을 강조하면 속도가 늘어져요. 속도가. 빨리빨리 경쟁에서는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모든 사람 전원일치 찬성을 좀 지향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농협과 같이 농협은 거대화된 협동조합 이론을 두고 있지만 이거 완전 권력주의
권력화되면 이 안에서 인사라든가 재무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발적 공동체가 모든 대안이 되고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적절한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서 좀 그 사회적인 지역사회에 문화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또는 사도행전 4장에 그런 성경적 생활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성경 공동체 할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인간이 맞이하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왔는가, 특별히 시장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 사이에 믹스적, 적절하게 그 역할이 분담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분담되는 게 필요한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발적 공동체, 시민사회가 너무 미약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궁금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공지사항에 있는 주별 질문을 보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답을 담아서 수업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중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